예, 김혜경이가 드디어 피의자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정경심처럼 또 그 정경심이 조국보다 먼저 구속이 됐죠. 물론 조국을 왜 구속하고 있지 않는지 이해 안 되지만 이재명보다 먼저 구속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이재명은 이제 지금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어제도 그 토론회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의 그 국회의원의 직무상 수행하는 일로 인해서 불체포 면책 특권을 가지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 이재명처럼 다른 부패 혐의로 연루된 자가 방탄국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체포 면책 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혜경만 구속시킬 확률도 있죠. 한번 구속시키면은 김혜경이 또 눈물 질질 짜면서 다 불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예. 법카 이용만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김혜경이가 이제 해경군 김씨에서는 의혹이 벗어났다고 할 수 있나? 아무튼 그때는 어떻게 묘하게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 못했다. 뭐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지만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죠. 몰랐다 유감이다 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재명 자신의 인격과 인성이 집약된 한마디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재명 되게 웃겨요. 뭐 저 경원대 가천대죠 지금은 석사 논문과 관련해 가지고 저 보고 있는데 이재명이 중앙대를 졸업했습니다. 이 참 중앙대 출신들이 이재호, 이재명, 권성동, 장제원, 서청원 좀 이상한 냄새가 나죠. 네. 약간 뭔가 공통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중앙대를 모욕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대 출신의 정치인들은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강연회, 부산대 총학에서 주최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가천대, 경원대를 모욕한 것이죠. 그래서 석사 논문을 표절을 했습니다. 뭐 명백한 표적을 했는데 이제 그 학교를 비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유를 막론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면서도 해당 대학 표면은 멈추지 않았다. 객관식 시험 적당히 치르면 석사학위 주는 곳인데 공부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굳이 논문을 썼다. 그리고 7년 전 표절 인정하고 반납을 했는데 내 인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납했는데 학교에서 취소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안 알려질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천대학은 학칙의 취소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었다라고 했는데 뭐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또 최종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는 어이가 없는 거죠. 뜨악하게 되고 말았지만 일단락이 됐다라고 했는데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정당 대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시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재명의 이런 압도적인 득표율을 볼 때 지금 약간 이런 조작 기관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또 반사적으로 이재명의 이런 압도적인 지지하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훨씬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이 부정선거, 여론 조작 이런 부분을 반드시 손을 대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좀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월성 원전 수사 이두봉 대전 고검장 부정선거 수사를 했으면 검찰총장이 됐을 거다 이놈아. 아유 진짜 답답한 사람이죠. 예, 아유 할아버지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건 해주길 바랬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별법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당론으로 특검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을 빨리 구속을 시켜야지.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를 자극하고 있는데 문재인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특검법을 지금 이제 발의하면 어쨌든 가짜 의석 180석을 가진 이놈들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통과시킬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 또 특별감찰관도 좀 임명을 하고 있지 않죠.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명하고 있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재단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는데 특별감찰관과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문재인이가 특별감찰관을 계속 없앴던 이유는 그거 심각한 불법이죠.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감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특별감찰을 하게 되면 친인척이나 최측근의 동향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약간 긴장을 하게 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었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아킬레스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킬레스건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가감히 임명을 하고 문재인의 민정수석들이나 이런 부분을 고소를 해버리면 고발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직무유기를. 그런 가감한 정책을 못하는지 좀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김원웅이가 강복회 회장이 되고 나서 시상한 인물들 참 그 인물들이 과관입니다. 서른, 안민석, 우원식, 추미애, 백은종, 음수미. 진짜 정말 이놈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이준석 보고 윤 대통령 찍었나 장해찬 보고 찍었나 이딴 소리를 했는데 이재명 보고 찍은 거죠.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윤석열을 찍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다운 추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임비서관, 옛날에는 비서관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5급 비서관을 선임비서관, 비서들을 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솔직히 이것도 국회에 대한 특혜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꿨는지 대관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우월한 지위를 하기 위해서 비서들을 비서관이라고 부르고 5급 비서관을 선임비서관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관은 5급 이상으로부터 이제 좀 붙이는 게 좀 원칙인데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이 또 난리를 폈다 그래가지고 그런 당한 거고 홍준표 운동을 잘할지 모르겠네. 운동 잘하는 정치인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운동 잘하는 정치인이 석 변호사님 잘못된 판단
꾸짖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뭐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금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치인들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 뒤통수를 안 때립니다. 기본적으로 시원시원하고 좀 탁 올곧게 가는, 박주현 변호사는 운동을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데 운동 못하는 놈들이 야비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정치인들 중에 운동 잘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골프를 제가 잘 못 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일이 넘도록 기소 한 건도 없다는 건 좀 불길한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그동안 뭐 좋게 해석을 하면 그동안 윤석열이 아닌 문재인 위주로 형성된 경찰, 검찰 이런 권력들이 쭉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하고, 뭐 제대로 구속을 해야 되겠죠. 뭐 서훈이나 이런 애들 구속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재명, 김혜경 구속하고, 이준석 구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일당들을 하나씩 정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좀 비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요. 시원시원한 사람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잘 믿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 정치인들이 운동도 못하고 배신자라고 쫄보들이 정치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람 뒤통수 때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시원시원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야비한 애들이 있죠. 남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잘나면 됩니다. 그냥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정 궤도에 오르면 되죠. 이건 이제 공부법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공부를 적당히 잘하면 경쟁을 해서 남을 이기려고 하지만 압도적으로 잘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제 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공부를 잘했지만 저한테 공부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고, 약간의 경쟁의식 같은 것도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동생한테는 좀 더 압도적으로 잘하도록 유도를 했고, 동생은 뭐 맨날 전교 1등을 하면서 뭐 전국 1등, 지역 1등 이렇게 찍으면서 좀 사람들은 좀 짜증 났겠죠. 저 새끼는 맨날 노는데 전교 1등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저는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전교 1등 하기도 하고 3등 하기도 하고 2등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동생은 좀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하고 뭐 지역 1등, 저도 지역 1등을 해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궤도에 오르면 그런 게 없이 약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참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반말하지 않죠.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뭐 이러면서 또 막말을 합니다. 대기라고 말했습니다. 대기라고 말했으면 저 태도를 이렇게 많이 보고 참 예, 아무튼 참 수준 낮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이든 이름 뭐였지? 최강욱이었나요?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경쟁을 하다 보면 그 경지가 또 있거든요. 올라가는. 그래서 계속 그 선을 넘어가다 보면 또 그 궤도에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압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동생도 보고 저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희한한 쫄보들만 모아놨죠. 그래서 참 그게 답답한 일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문준용 사진 문재인 사진을 먼저 올렸는데 바로 노딱이 뜨더라고요.
이준석 말만 들어가도 노딱이 뜹니다.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길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어제 내일 있을 재판, 서면이 제대로 못 써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고 계속 며칠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또 일이 닥치니까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만족스러운 서면을 써서 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 책,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대중문화 평론가 이현민, 네.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의 와이프 김민정 변호사가 쓴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래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화이팅입니다. 안녕. 제 커뮤니티 보면은 식약처의 답변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물질, 그 부분에 대한 식약처가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경합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